안녕하세요. 관통상 데드아이를 키우고 있는 피가 철철철입니다. 자, 오늘은 매핑 16티어까지 매핑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잼 세팅과 그리고 스킬 노드, 전직 노드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자, 그래서 먼저 잼 세팅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일단 6링크가 있습니다. 6링크는 광통상인데요. 자, 관통상의 보조잼으로서 포악함과 그리고 출혈 확률, 그리고 치명적인 상태 이상, 그리고 포악한 투사체를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네 가지 부분이 이 관통상 출혈 데미지를 올려주는 잼들이고, 자, 공통적으로 모두 물리 피해나 이런 상태 이상 피해가 높은 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높은 게 있다면은 공유 부탁드리고, 자, 나머지 한 링크에는 상위 다중투사체 보조를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없으면은 한 발밖에 나가지가 않아서 사냥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위 다중투사체, 어쨌든 여러 발 나가는 걸 보조로 활용해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6링크가 하나 완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투구 4링크는 나중에 공격 병동이라는 투구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투구도 하나가 정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화와 신발 이라고 둘 다 같은 말이네요. 자, 장갑과 신발이라고 해서 4링크가 두 개씩 남는데, 자, 한쪽 부분에는 오라를 활용해 주겠습니다. 자, 오라로서는 이 아귀와 전쟁 깃발, 그리고 순수의 전령을 활용해 주시고, 나머지 자리에 계몽 보조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전쟁 깃발의 경우에는 정확도를 올려주고요. 또 활용을 하게 되었을 때 이 주변에 적이 받는 물리 피해가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보조잼이 되고, 이 순수의 전령에는 물리 피해 증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면 현재 3만인데 33,000으로 10%가 오르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속 피해가 20%가 오릅니다. 그 대신 아기 대신에 자부심이라고 있는데, 이 자부심은 받는 피해를 약 40%까지 올려줘서 이 딜적인 면에서는 자부심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부심의 경우에는 이 몬스터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을 받기 때문에 법령적으로 언제든지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아기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링크에는 이제 생존기로서 피격시 시전 보조에 불멸의 외침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자리가 남는다면 여기에 이제 이동기를 넣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6링크 하나가 남죠. 활이든 갑옷이든 6링크가 하나 남는데, 이 자리에는 이제 올가미 화살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올가미 화살의 경우에는 이 출혈 데미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몬스터가 움직일 때 더 높은 데미지를 받게 됩니다. 이 가만히 있을 때보다 움직이면 데미지를 3배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올가미 화살이 가만히 있는 몬스터 보스도 움직이는 것처럼 적용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올가미 화살 자체의 데미지보다는 이 부가적인 효과를 위해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올가미 화살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세네 토템 보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네 토템이 이 몬스터에게 활을 올가미 화살을 쏘게 되면은 이 가만히 있는 몬스터도 움직이는 것처럼 간주되어서 출혈 데미지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얘들이 활용하는 활도 더 많이 쏘라고 여기에 다중투사체 보조까지 연결해서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밖에 올가미 화살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신기루 궁수도 한번 알아보았는데 작동은 잘 됩니다. 자, 올가미 화살을 쏘는 건 똑같아요. 어쨌든 쏘면은 이게 명중하는 순간 신기루 궁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신기루 궁수가 쏘는 대로 계속해서 올가미가 걸리게 되고요. 자, 각자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신기루 궁수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면서 쓸 수가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신기루 궁수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 올가미 화살을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발사를 하는 와중에도 이 공격이 적용이 되어서 데미지를 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 대신에 숫자가 하나밖에 없죠. 숫자가 한 마리밖에 없고, 또한 지속시간이 짧아서 번거롭다 라는 게 단점이 되겠고요. 자, 반대로 세네 토템의 경우에는 최대 3개까지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사하는 활수가 굉장히 많고요. 대신 단점으로는 토템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설치하는 도중에 공격이 끊겨서 뭐 출혈 흡수라던가 생명력 흡수 같은 이런 생존기를 활용할 수가 없고, 또 활용을 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깔다가 데미지를 받고 죽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토템 자체가 이 생명력을 따로 가지기 때문에 토템이 계속 터지는 경우에는 활용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또 신기루는 무조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뭐 이 부분 세네 토템이냐 신기루냐 이거는 그냥 취향껏 한번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토템 보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6링크까지 한번 알아보았고, 그럼 이어서 스킬 노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저번 영상에 육성 과정에서 찍었던 스킬 노드 부분을 굉장히 제외를 했죠. 다 제외를 하고 거의 조금 최적화에 가까운 부분으로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찍었으면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일단 생존기를 위해서 완벽 해피 쪽을 챙겨 주었습니다. 완벽 해피와 곁들여서 이 바람의 무기도 챙겨 주었고요. 자, 바람의 무기 같은 경우에는 4초 동안 자신이 피해를 입지 않았다, 즉 회피에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다음으로 받는 타격을 20% 감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가끔씩 맞는 경우 뭐 저처럼 이렇게 완벽 해피나 회피 빌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생존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세트로 찍어 주시고, 그 다음은 또 생존기를 위해서 함성을 찍어 볼까 했는데, 이 인내 함성의 경우에는 이 쓰는 순간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쓰는 순간에는 생명력 재생도 붙고 인내도 충전을 해서 순간적인 생존은 가능은 한데 지속적인 생존에서 굉장히 나약하더라고요. 지속시간이 6.5초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대신에 이렇게 생명력 흡수를 한번 찍어 보았는데 함성보다는 확실히 생존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래도 쥐꼬리 말하던 생명력 재생이었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이 바알의 계약을 찍어서 흡수를 2배로 증가시켜서 이런 식으로 생명력 흡수를 극대화시켜서 생존에 도움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생존 기제로서 생명력 흡수도 챙겨 주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노드가 있다면 이거 완벽한 고통이 되겠습니다. 자, 이 완벽한 고통의 경우에는 원래 이 치명타 피해라는 게 적중시 피해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치명타 피해 배율이 높아도 명중시 적중시 데미지만 이 피해 배율이 적용이 되는데, 이 노드를 찍게 되면은 이 치명타 피해 배율, 그러니까 적중시 피해는 별 차이가 없게 추가 피해가 없지만 상태 이상 피해, 이런 출혈이나 중독 이런 피해들이 배율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치명타를 활용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이 출혈 데미지를 조금 더 극적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완벽한 고통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완벽한 고통을 찍음으로써 이제 뭐 치명타 피해 배율 같은 것도 있죠. 치명타 피해 배율도 이제 출혈 피해를 올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쓸만한 노드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아이템 중에서도 여기서 보시다시피 일반 치명타 피해 배율 30%가 붙어 있죠. 자, 이게 곧 물리 지속 피해 배율, 출혈 지속 피해 배율 15% 올리는 옵션과 같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명타 피해 배율을 활용을 하기 위해서 완벽한 고통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이 부분이 그나마 조금 최적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생존도 챙겨주면서 딜도 챙긴 그런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자, 하나씩 훑어보고 자, 마지막은 이제 전직 노드가 되겠습니다. 자, 전직 노드의 경우에는 몰려드는 바람으로 순풍을 얻어 주시고요. 그리고 튕겨 쏘기로 스킬 연쇄 1회를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쇄 1회를 챙겨줌으로써 이 올가미 화살이
관통과는 다르게 보스 혼자만 남아도 올가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이걸 찍어주셔서 뭐 투사체 이걸 찍어 줌으로써 뭐 이 관통이나 뭐 관통 갑옷에 투자할 여유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파열의 힘, 저희 빌드의 핵심 부분이죠. 이 출혈에 걸린 적에게 이 출혈을 유발하는 치명타를 터뜨려서 파열의 디버프를 거함으로써 이 출혈 증폭, 출혈 데미지를 증폭시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집중점이나 바람 수어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가 4차 전직이 되는 대로 또 테스트를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끝으로 사냥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영상을 돌 맵은 여기 리라 아르타인 꽤나 까다로운데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돌 때는 잼 세팅이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저처럼 관통상에 다중 투사체 보조로 돌아도 되고요. 자, 혹은 매핑을 할 때는 분할 화살의 고통 격화도 괜찮아 보입니다. 자, 분할 화살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화살을 8개를 발사를 하기 때문에 다중 투사체 보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빠지는 대신에 고통 격화 보조라고 해서 데미지를 올려주는 잼으로써 그나마 딜을 조금 챙겨주어서 기존 관통상 데미지보다 약 한 40% 줄어서 60%의 딜링을 챙기고 있습니다. 대신에 활이 거의 2배로 나가기 때문에 이 잡몹들을 매핑하는 수준에서는 속도가 거의 2~3배가 빠르기 때문에 매핑을 할 때는 분할 화살, 그리고 보스를 잡을 때는 다시 관통상을 바꾸면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매핑을 할 때는 이렇게 넓게 사용할 수 있는 분할 화살이 좋고, 그래도 자신은 한방 한방 뭔가 묵직하게 타격을 하시고 싶다 하는 분들이라면 관통상으로 다중투사체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5발 나가고 연쇄가 1회가 있으니까 총 10명을 상대로 타격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번거로운 게 있는데, 이렇게 잡몹들을 소환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타격할 수 있는 숫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아이고야. 그래서 이럴 때는 침범자, 활, 모든 대상을 관통하는 활이 그리워지는데 이 부분은 넘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이 범위 피해라면은 이 몬스터가 몇 마리가 있든 그냥 범위로 사용을 해서 상관이 없는데, 저희처럼 한 명당 이 타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이 몬스터가 또 굉장히 버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좀 막막한 이유가 계속 얘가 뭐가 소환을 해서 쪼무르기만 계속 잡아대서 몬스터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넘기거나, 뭐 나중에 템 세팅 중에서 시체 폭발 같은 걸 얻게 되면은 저 부분도 화끈하게 터뜨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통상의 다중투사체는 이렇게 한방 한방 뭔가 묵직하게 타격을 가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분할 화살레 이 고통 격화를 착용하게 되면은 넓은 범위에 이런 식으로 타격을 가해서 매핑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딜적인 면에서 보면은 지금 좀 나약한 거 아니냐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나중에 엘더 베이스의 출혈 피해가 100% 증폭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걸 착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이는 딜보다 무조건 2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뭔가 핏줄이 보인다, 피 깎이는 게 보인다 하는 애들은 나중 그 세팅을 하게 되면 그냥 폭발하는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딜적인 면에서는 지금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미 세팅이 맞추게 되면 다 이미 죽은 목숨이 되겠죠. 그래서 얘 진짜 너무 흥미로운데? 어디서 나오는 거지? 용인가? 그냥 나오는 건가? 얘를 한번 분할 화살로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얘 활쟁이는 이동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가 붙어서 출혈만 한 번만 걸어주면 드디어 잡았네요. 그래서 딜적인 부분은 지금 당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름 이 똥 빌드를 많이 키워본 느낌으로 지금 이 빌드는 정말 미래가 창창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의 감각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미 보증된 저격 관통상 글래디에이터 빌드를 보시면은 굉장히 키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빌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몬스터는 이런 식으로 도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이런 저런 하얀색 토템이 아니라 정복자가 점령한 지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매핑에서는 더 수월하게 돌 수가 있고, 그러면 바로 보스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개별당, 스택당의 딜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관통상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템을 깔아주시면서 올가미를 걸어주고, 이런 식으로 출혈 데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면서도 치명타가 터질 때마다 파열이 들어가서 가끔씩 보시면은 피가 까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훅 빠른 속도로 왜 안될까? 이렇게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게 있는데, 저게 아마도 파열이 적용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보다 2배는 강해질 수 있다, 무기만 세팅이 되면요. 그래서 딜적인 면에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스적인 면에서는 저격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2배 이상 강해질 거기 때문에 이미 잡은 거예요, 만약 저격을 활용을 했으면. 그래서 지금은 다 돈이 부족해서 약한 것 뿐이다, 빌드가 약한 건 아니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이 있다면 쏘아놓고 도망가도 딜이 들어간다는 점. 물론 근데 쏘아놓고 도망만 다닐 거라면 출혈 글래디를 키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글래디에이터는 조건부 없이 약 한 40%의 출혈 증폭이 있으니까 그게 나을 것 같고, 저희 데드아이 출혈 빌드는 계속해서 치명타를 가해 주어야 최대 75%까지 출혈이 증폭된다는 점. 그래서 둘의 차이가 그 점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탁탁탁탁. 보시다시피 지금 몬스터가 한 마리밖에 없는데도 이 연쇄가 있는 올가미가 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좋은 게 이 올가미 화살 세네 토템 보조에 마무리 타격을 또 야 어떻게 야 보조 이거를 보조할 수가 있습니다. 10% 남았을 때는 이 토템이 알아서 마무리 타격으로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사각인가요? 사각 대속자도 처리를 했고, 자 나머지는 이제 또 사각 사이러스를 잡을 때 한번 찾아오도록 할게요. 자 그럼 안녕.